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의 신유정입니다. 7월 17일 월요일 시장도 개장한 지 절반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우리 양시장 오늘은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이 시각 기준으로는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도세로 지금 0.36% 하락하고 있고요. 2618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하락 출발했던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 전환을 해줬습니다. 0.29% 상승하면서 89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의 다소 강력한 매수세로 지수 상승을 견인해주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 월요일 시장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떤 투자 전략 이어가면 좋을지 이러한 시장 상황 안에서 조금 더 집중해야 할 이슈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하시다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 이 공략주에 대한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나누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1357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입장하셔서 저희 방송 이후에도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월요일 시장이 또 힘차게 예. 출발을 했습니다. 예. 우리 양시장 하락 출발을 해서 좀 예. 불안했던 상황인데요. 그래도 코스닥 상승 전환을 해줬고요. 근데 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는 여전하네요. 예, 오늘 예.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오늘 이제 시장 상황은 네. 지난 주말에 화끈한 어떤 급등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어떤 부분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염려는 아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의 좀 매도세 부분들이 조금 기관의 어떤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같이 나오고 있지만은 약간 뭐 쉬어가는 구간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이제 미국 증시의 좀 약세 부분들도 있지만은 특별한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수의 이제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20일 지난번에도 20일 조정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20일 조정 조정을 이제 보여주고 거의 이제 추세 탈피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5일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당분간 나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알고 있겠지만 양봉이 벌써 4개째 나오고 오늘 소폭 약세에서 이제 십자 도정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상승에 대한 약간 숨구르기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도 아마도 이제 숨구르기 국면이 나와주면은 5일선과 어떤 맞닿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주후반 다시 한번 강세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진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결국은 현재 이제 주봉으로 보면은 지난주도 양봉 계속해서 양봉이 나와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견조하게나마 양봉들이 계속해서 출현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시장을 이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을 보더라도 현재 이제 반도체 종목의 어떤 순환매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또는 차량용 반도체 이쪽 위주의 어떤 오후장에는 종목별 또 순환매가 좀 필요해 보이지 않겠는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눈에 띄는 종목은 오늘 가온칩스가 급등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차량용 반도체일 수도 있고 또 시스템 반도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쪽에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코아시아나 이런 종목군이나
네페스 이런 종목군에 이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해외의 어떤 이슈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엔비디아가 이제 강력한 상승의 드라이브를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은 인공지능 관련된 어떤 그 현재 GPU 관련된 어떤 모멘텀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현재 데이터 학습에 대한 관련된 어떤 부분도 있지만은 또 다른 어떤 성장 동력은 자율주행 관련된 칩을 좀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자율주행 관련된 어떤 성장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미국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된다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부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현재 반도체 부분들이 일단은 후공정 쪽에 이슈가 좀 됐지만은 이제는 그다음에 HBM 쪽에 이슈가 됐지만은 차량용 반도체 어떤 순환매로 좀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가온 칩셋 미디어 그다음에 텔레시스 넥스트 칩 이런 종류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관련된 어떤 흐름, 어떤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미국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시장 지금 좀 약세장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지금 쉬어가는 구간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큰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다가올 시장에 대한 대비 저희와 함께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파악해야 하는지 이 시장의 핵심 이슈를 파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집중하시면 좋을 이슈, 전문가님께서 직접 픽해 주신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포커스 이슈로는요, 달러와 글로벌 경제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 이 두 가지 달러와 우리 주식시장 떼놓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은 참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금 이 흐름상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 달러와 글로벌 유동성 어떻게 좀 파악하시면 좋을까요? 1차적으로 이제 달러 부분들은 현재 강달러가 됐을 때 강달러가 됐다는 것은 달러가 강세고 다른 달러 이외의 통화가 약세라는 것인데 이거는 달러가 미국으로 회귀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 유동성이 미국으로 회귀가 되는 거죠.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 때문에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됐던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달러 부분들이 이자 금리 부분들이 더 이상 고점이다 했을 때는 그 돈이 다시 한번 회귀가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회귀라는 것은 현재 저평가됐던 자산주 쪽으로 다시 한번 회귀되는 현상이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급락이 됐던 부분들도 좀 있고요. 또 미국 채권도 현재 채권 부분들도 하락을 좀 한 부분들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좀 했다는 점.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유동성 부분들 특히 원화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가 좀 진행이 돼야겠죠. 그러면서 원화가 현재 강세 다시 말해서 원화가 하락을 좀 하는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외국인 매수세하고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달러 인덱스가 급락을 하게 된 배경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기 전에 달러 인덱스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라는 것은 미국 달러 대비 다른 유로화의 전체 가치를 다른 어떤 화폐의 가치를 말한 건데 그 비율은 유로화 그다음에 일본 엔화, 파운드와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이렇게 6개를 합산한 가격의 이제 대비를 말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가 급락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과거에 이제 달러 현재 우리나라로 보면은 당연히 달러 약세라는 것은 원화가 강세라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원화가 강세라는 부분에서 살펴보면은 이때 유동성이 현재 밀물처럼 현재 들어왔다는 것들이 증명이 되는데 과거의 통계를 보면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원화가 초강세가 됐을 때 결국은 미국 어떤 투자자들이 달러를 들고 원화를 이제 바꾸어주는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원화가 상대적으로 이제 풍기 현상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일 수밖에 없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초강세 어떤 랠리가 펼쳤던 어떤 부분이 있고 2017년에도 2018년 이때도 마찬가지로 현재 강세 부분들이 연출이 됐고 그다음에 2020년, 2021년 사이에도 원화가 강세했을 때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던 부분들도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작년 10월 달부터 9월 10월 달부터 현재 그 원화가 강세가 되는 구간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랠리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월봉상으로 보면 20개월선이 깨졌기 때문에 추세 이탈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그 한중일 다시 말해서 중국과 일본 대비해서도 우리나라가 원화가 강세가 좀 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고 계신 부분들은 코스피 지수하고 외국인 누적 순매수 동향에 좀 해당이 되는데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그러니까 주가가 저점을 하기 전부터 7월 달부터 계속해서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다. 추세적으로 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좀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 대비해서도 현재 원엔 환율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돋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원화가 이제 초강세가 되죠. 이게 엔화보다 더 어떤 강세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중국 대비에도 위안화 대비해서도 초강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들이 주가는 그렇게 시원치 않지만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됐다 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은 탈중국에 대한 최대 수혜주로서 일본도 어떤 부각이 되고 있고 한국도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한국의 또 부상 가능성들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왜냐면은 현재 미국의 주가를 보면은 계속해서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좀 이어가고 있는 어떤 부분들은 탈중국의 미국과 어떤 패권 경쟁에서 거의 승리하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4차 산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어떤 그 나스닥의 어떤 상징들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현재 미국의 나스닥의 태동은 현재 신기술의 태동은 1990년대 실리콘밸리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고 다시 한번 실리콘밸리에서 2차 어떤 성장의 어떤 동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고 제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어떤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거의 반도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소재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통제를 좀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증시 반응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또 하나의 어떤 이슈를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일본은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금리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외에 떠돌게 되죠. 돈들이 계속해서 떠돌게 되는데 일본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제로 금리에서 플러스 금리로 바뀌려고 딱 어떤 조짐을 보이자 현재 일본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냐면은 가장 먼저는 중요한 것은 일본 생보사 같은 경우는 해외 채권을 부분들이 현재 그 매각 부분들이 현재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반대의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해외 자산 매각 트렌드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부분들은 일본이 미국의 채권을 가장 많이 좀 중국은 좀 몇 년 전부터 현재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기,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미국을 보유한 채권들을 계속해서 매각하기 시작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의 외환
세계 현재 미국이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런 트렌드에 따라서 현재 채권을 매각을 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결국은 달러 약세하고 거의 일치가 좀 되고 있죠. 그래서 달러 약세는 추세적인 흐름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되면은 이 돈을 들고 나와서 글로벌에 대한 어떤 유동성 부분들을 형성할 수가 있다 하는 것들이 가장 큰 키포인트다 좀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어떤 발표가 됐던 생산자 물가 지수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당히 안정이 좀 됐던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금리 부분들이 더 이상 올리지 못할 거다 하는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한 어떤 그 통계, 어떤 이슈 부분들이 현재 가장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상승률의 또 품목 중에 원인 중에 하나를 제공한 것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회색 부분이 급격히 줄어가고 있는 거죠. 에너지를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현재 석유가입니다. WTI죠.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인데 이쪽 가격을 보면은 이때 고점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계속해서 둔화되는 모습하고 거의 일치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일시적밖에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가 된다. 금리 인하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달러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현재 다시 말해 탈중국의 최대 수혜주 국가인 부분의 나라로 당연히 진행이 되겠죠. 그중에 특히 인도를 주목을 해야 되고요. 특히 해외에서는 뭐 일본을 주시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본보다는 한국이 탈중국의 최대 수혜주 4차 산업의 동반 파트너 국가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초부터 이번 주가 지수는 거의 3,000 가까이, 2,900까지 다시 한번 시중이 될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이야기해 보면은 지금은 90년대 중반 분위기, 고금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이 현재 금리가 진행이 되는 기간 동안에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랠리를 펼쳤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하고도 거의 같습니다. 지금이 금리를 인상 올려서 여기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와 인상을 계속해서 박스권을 보여주면서 유지를 하는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어떤 전개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벌써부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골디락스가 되는 것이 아니냐, 미국 경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4차 산업의 어떤 부분들의 어떤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이걸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상업화에 또 성공하는 부분들이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부터 해서 제일중까지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기차 함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2, 3년 몇 년 내에 계속해서 현재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반도체 산업은 당연히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차 상승은 반도체 빅뱅은 인공지능에서 왔다면 2차 상승의 빅뱅은 자율주행에서 다시 한번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에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미 금리 어떤 그 역전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결국 한미 어떤 금리 역전 전혀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금리 역전이 2번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 2005년에서 7년 사이에 금리 역전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금리 역전이 또 한 번 됐던 적이 있는데 2018년부터 현재 2019년 이 부분에서는 좀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의 방향이 어디냐가 포커스가 달려 있는 것이지 한미 금리 역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한미 금리 역전이 일어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랠리가 일어났습니다.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현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경기에 대한 펀더멘탈 어떤 그 성장성 이 자체가 중요한 거다 좀 생각이 되네요.
나 이렇게 오늘 이슈 포커스 확인을 해봤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이 외국인 매수세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파악하는데 이 달러가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달러의 흐름상 탈중국화의 최대 수혜주가 우리 한국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이러한 이슈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투자 전략 이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오늘의 이슈 포커스 이슈인 달러 그리고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저희 주식시장 조금 더 뜨겁게 달궈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오전장을 뜨겁게 달궜던 핫한 상한가 종목이 어떻게 될지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한 상한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넥스턴 바이오입니다. 해당 계열사의 리튬 광석 확보 소식에 오늘 장중에 상한가에 등극을 해줬습니다. 두 번째 핫 상한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경농입니다. 흑해 곡물 협정과 그리고 최근의 폭우의 영향으로 곡물주 그리고 농약주의 수혜주로 꼽히면서 경농 오늘 장중에 급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핫 상한가 종목은 바로 드리머스 컴퍼니입니다. 이 네이버의 플로 인수설이 조금 꼽히면서 주가가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전장을 핫하게 달궜던 세 가지 종목을 확인해봤습니다. 넥스턴 바이오, 경농, 그리고 드리머스 컴퍼니까지 이 핫한 상한가 종목을 만나봤는데요. 전문가님, 이렇게 핫했던 세 가지 종목 가운데 전문가님께서 조금 더 집중하고 계시는 베스트 종목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드리머스 컴퍼니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가운데 드리머스 컴퍼니를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 드리머스 컴퍼니는 또 플로 인수 소식에 그 인수설 때문에 좀 강세를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이슈가 좀 단발성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좀 됩니다.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드리머스 컴퍼니 부분들이 현재 계속해서 오른 부분들, 물론 이슈적인 측면도 있는데 중장기 성장성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드리머스 컴퍼니는 SK 스퀘어의 자회사입니다. 좀 전에 며칠 전에 제가 언급을 드렸던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드리머스 컴퍼니가 좀 있고요. 최근에 SK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SK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부분 ADAS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호평이 많이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SK 부분들은 현재 인공지능 서비스 가지고 이제 B2C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드리머스 컴퍼니라는 회사는 뭐 어떤 회사냐면은 현재 비마이 프렌즈하고 제휴를 좀 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드리머스 컴퍼니가 가지고 있는 플로라는 어떤 플랫폼이 있습니다. 플로라는 플랫폼은 현재 음악 스트리밍 관련된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플로하고 비마이 프렌즈가 가지고 있는 비스테이지는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의문스러우지만은 비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글로벌 크리에이터 그다음 팬과 어떤 크리에이터의 어떤 커뮤니티 기능을 좀 많은 하는 부분에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팬덤 문화가 현재 음원 서비스까지 연결이 되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쪽의 어떤 사업을 진출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에서 어떤 플로라는 어떤 플랫폼을 욕심을 내서 인수 협상을 하고 있다 하는 것, 이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드리머스 컴퍼니가 약간 올라주고 있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또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어떤 가능성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 이제 급등을 좀 한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특히 이제 SK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현재 미국의 이제 스레드라는 어떤 플랫폼의 어떤 가입자 폭증과 함께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또 관련된 종목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머스 컴퍼니 부분들이 어제 이제 상승 차트를 보시면은 어제 이제 상승 삿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한 번 더 슈팅하다가 현재 절반 정도 넘게 약간 무너졌죠. 차트를 보시면은 전체 이제 상승과 고점 오늘 절반 정도의 중심 위쪽에 있습니다. 중심 위쪽에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 와서 좀 최실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거래량들이 좀 뒷받침이 돼서 좀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 더 약간 움직여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인수 관련된
후속적인 협상들이 또 뉴스가 나오면은 한 번씩 좀 튀어주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슈팅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의 핫한 상한가 종목 가운데 베스트 종목으로 드리머스 컴퍼니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네이버 인수 이슈 관련해서 좀 급등을 했는데요. 사실 최근에 저희가 이미 좀 확인해 봤던 이슈죠. 이 챗 GPT 서비스인 에이닷과 관련해서도 중장기적인 관점이 좀 괜찮다,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장중에 이미 상승을 한 상황인데 그래도 무엇보다 지금 거래량이 좀 뒷받침해 주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 한 번 더 슈팅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으니까요. 지금 이 시점 기준으로도 조금 더 집중해서 확인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오늘 오전장을 핫하게 달궈준 핫한 상한가 종목 3가지를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후장은 어떤 종목이 주도해 줄 수 있을지 오후장 인기주 종목을 만나볼 텐데요. 전문가님께서 조금 더 눈여겨보고 계시는 오후장 인기주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PSK입니다. PSK 이 반도체 낸드 관련주인데요. 반도체 관련주가 지난주부터 워낙 강력한 힘을 얻고는 있는데 해당 종목은 또 낸드 관련주로 꼽히면서 주가가 훨훨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좀 상승한 타이밍이어서 이럴 때는 오후장 어떻게 좀 집중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계실 텐데 전문가님 PSK 오후장에 조금 더 올라줄까요? 예, 저 반도체 랜드 관련된 종목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현재 현재 디램이 이제 미세화가 되고 있고 회로가 미세화가 되고 있고 랜드가 고단화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될수록 현재 사진을 찍는 노광 공정이죠. 그러니까 노광 공정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증착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다고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그쪽으로 약간 랜드 관련주로 약간 분류하기도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 첨단화, 미세화, 첨단화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전체 반도체에 대한 수혜주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PSK는 현재 PR 스트립 어떤 글로벌 장비 업체의 미래를 하고 있는데 PR 스트립은 알다시피 포토 레지스트를 말합니다. 제일 먼저 강광액을 살포를 하고 그다음에 빛을 쐬면은 현재 빛이 세지 않는 부분이 없어지면서 회로가 이제 그려지잖아요. 회로가 그려지고 나서 그다음에 식각액으로 회로 아래 현재 깊숙이 이제 파고 내려가는 어떤 식각 공정을 거치고 나는데 그리고 나서 현재 해야 될 부분들은 마지막으로 어떤 포토레지스트를 없애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죠. 그래서 이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인 부분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PSK가 어떤 최대 이제 수혜주로 떠올라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PSK 부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오랜 동안 행보를 좀 했죠. 이런 부분들이 PSK가 오랜 동안 행보를 좀 해주는 부분들, 그다음에 박스권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세 번째 때 한번 돌파를 좀 시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가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다 하지만은 안 오는 사실 PSK처럼 안 오는 종목이 상당히 많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순환매가 계속해서 좀 일어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PSK는 이제 이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거래량들이 평상시 거래량보다 굉장히 많이 좀 튀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어떤 장대 양분을 가지고 현재 정고점을 뚫어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오후장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종목이 PSK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인기주 종목 첫 번째로 PSK를 확인해 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해당 종목의 전망에 비해서 아직은 좀 바닥에 위치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제 곧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인 만큼 지금 이 시점부터 이 오후장부터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첫 번째 오후장 인기주 종목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종목을 오후장에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면 좋을까요? 저희가 집중해 볼 이 두 번째 오후장 인기주 종목은 바로 퓨런티엄입니다.
합니다. 퓨런티어 카메라 모듈 좀 조립하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수주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게 보여지면서 오전장부터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시각 기준으로는 그 상승세를 조금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렇다면 어떤 시점에서 조금 진입할 수 있을까? 어떤 관점으로 지켜봐야 할까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퓨런티어 좀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예, 이제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자동차 전장용 카메라 모듈 관련된 조립 검사가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장비, 이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근데 이쪽 관련된 부분을 하다 보니까 별도로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로 많이 엮여 좀 있는 걸로 알고 좀 있고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있는데 현재 자율주행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현재 카메라 장착하게 된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증가가 될 수밖에 없고 현재 비약적으로 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이슈 때문에 기대심 때문에 이제 프론티어가 급등을 좀 해주고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아직 인공지능은 AI 그럼 현재 소프트웨어 쪽인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 쪽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또 순환매가 좀 돌아갈 수가 있는데 퓨런티어가 오늘 마침 현재 가온칩스 떠주고 있고 이제 퓨런티어도 떠주고 있다 하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현재 18,000원짜리가 거의 한 34,000원까지 한번 고점 형성을 하고 그다음에 오른 동안 조정을 사실 보여주고 이중바닥까지 있죠.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 절반 정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등을 시도하다가 오늘 돌파를 시도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21평선, 61평선이 현재 골든 크로스로가 됐다가 수렴이 됐다가 데드가 되지 않고 다시 한번 정비일로 되는 어떤 그 현재 확산 국면의 첫 번째 어떤 급등이기 때문에 현재 오늘 갭상승의 시가를 계속해서 지켜주면은 다시 한번 오후장에 한 번 더 이제 시가를 지켜주면은 들어올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후장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번째 5장 인기주로 퓨런티어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인데요. 사실 최근까지 비교적 오랜 시간 이 조정을 좀 겪다가 오늘은 가온칩스와 함께 급등하는 흐름을 그렸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 오후장에서 시가를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오후장 해당 종목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시가를 잘 지켜주는지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어떤 종목이 오후장을 좀 핫하게 이끌어줄까 오후장 인기주 두 가지 종목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전문가님께서 직접 픽해 주신 대박 종목, 매달 종목이 공개가 될 텐데요. 오늘 본격적인 매달 종목 공개에 앞서서 오전장 핫한 상한가 종목 그리고 오후장 인기주 종목까지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계시는 급등주 대박쇼의 하이라이트,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저희 임팩트 대박쇼 시간에는요, 전문가님께서 직접 픽해 주신 급등주가 공개가 되는데요. 이 매달 종목들이 정말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종목들 다시 확인만 해도 왜 이 종목들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또 지난 종목을 AS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6월 27일에요, 코리아 서키트를 매달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준으로 20%가 훌쩍 뛰어넘는 27.6% 수익률을 달성을 해줬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또 이렇게 수익률 대박으로 한 걸음 다가갔는데요. 오늘은 이 종목 어떻게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까요? 코리아 서키트가 급등한 배경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코리아 서키트를 좀 했을 때 현재 이수페타시스가 현재 고다층 이제 MLB 쪽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고다층 인공지능 관련된 어떤 PCB 기판 중에 하나인데
예, 그것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PC 기판도 올라가서 있는데 코리아 서키트의 자회사 부분들이 인터플렉스, 시그네틱스 등 이런 부분에 특화된 기업이고 영풍그룹의 계열 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코리아 서키트를 제가 이제 제시를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그때 제시했을 때가 물론 이제 몇 달 전에도 이제 다른 프로에서도 제시를 했는데 그때 당시 제시했던 것들이 코리아 서키트, 시그네틱스, 그 다음에 이런 쪽의 어떤 포커스에 맞춰서 덕산 하이메탈,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군들을 특화되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어떤 그런 케이스고 아직 가지 않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덕산 하이메탈, 코리아 서키트, 시그네틱스 EBIF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때 당시에 언급을 좀 들었었죠. 근데 21선 지지받고 갈 줄 알았는데 행보를 하다가 장이 안 줘서 무너졌다가 바로 회복을 좀 했습니다. 61선까지 빠졌다가 올라와주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단기 고점이 있다 할지라도 차익 실현 매물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눌림목 조정이 한 2, 3 하루 이틀 정도 되면은 5일선 현재 지지받고 2차 상승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만약 2, 3일 정도 숨고르기 조정이 나오면은 현재 신규 매수 접근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코리아 서키트 한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6월 27일에 만나본 대박 종목 바로 코리아 서키트였는데요. 사실 그 이후로 엄청난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님께서 혹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신규 접근 후에는 또 2차 한 번 더 강력하게 올려줄 급등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부터 이 코리아 서키트까지 조금 더 집중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난 종목 AS를 또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다음 면 좋을까? 이 미래에 급등해줄 내 종목은 어떻게 될까? 정말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희는 오늘의 동메달 종목부터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동메달을 수여할 대박 종목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님? 예, 첫 번째 부분들은 MK전자입니다. 네, 오늘 저희의 첫 번째 대박 종목 동메달 종목으로 MK전자를 잡아주셨습니다. 이 MK전자는 좀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자, MK전자 부분을 골랐던 이유, 네. 뭐 이거에 대해서 모든 답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자, MK전자를 골랐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덕산 하이메탈이 급등을 했죠. 그래서 제2의 덕산 하이메탈, 또 후속주 이런 것들을 좀 찾는 작업들이 이제 필요해 보이는데, 자, MK전자는 어떤 회사냐면은 자회사가 이제 한국토지신탁, 그다음에 MK전자 어떤 중국법인도 있고 동부엔텍이라고 해서 이제 폐기물 산업 부분이죠. 그래서 도시광산이라고 하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인수를 좀 했던 그런 대표적인 업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좀 폐기물 관련된 도시광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MK전자가 본업이 뭐냐면은, 본업이 좀 이따 말씀을 드려보면은 본업은 와이어 밴딩, 그러니까 반도체 칩하고 기판을 연결하는 어떤 방법 중에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와이어 밴딩이라고 있습니다. 금실선을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가공, 추출, 요거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고, 특히 이제 금 관련주로 많이 알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TV에 보다 보면은 반도체하고 기판이 있는데 뭐 재봉틀처럼 막 다다다닥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와이어 밴딩으로 하는 어떤 밴딩하는 작업을 보여주는 건데, 이걸 금색 실선 부분들을 전문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는 방식이죠. 근데 요새는 현재 FC BGA 볼그레이드로 현재 바뀌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약간 사양 산업이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성장 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숄더볼, FC BGA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볼그레이드 현재 이제 숄더볼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 숄더볼도 이제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또 현재 일본 업체뿐만 아니라 덕산 하이메탈 다음에 MK전자가 시장 지배력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품목을 계속해서 늘리면서 어떤 생산 개파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더 하나 더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특허를 좀 취득을 했습니다.
핀 그리드 어레이를 적용한 CCAB 반도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쉽게 말하면은 구리 대신에 금을 이제 코팅하는 방식으로 현재 회로를 볼그레이드를 숄더볼을 연결하는 어떤 특허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요거에 대한 어떤 효능이 좀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의 어떤 성장성들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의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숨어 있는 재료지만은 실리콘 응급제를 상용화하는 어떤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대주전자 재료가 산화규소, 현재 산화물 가지고 상용화에 좀 성공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 외에 MK전자가 현재 실리콘계 합금 계열로 현재 어떻게 보면은 금 관련된 어떤 금속 관련된 재련 기술에서 확보한 걸로 가지고 실리콘 합금에 대한 어떤 실리콘 응급제의 어떤 상용화에 거의 성공하는 단계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양산화 과정이 만약에 이제 진행이 된다면 어떤 폭발적 상승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재료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금 같은 어떤 동메달인데 자, MK전자 부분들을 현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K전자 같은 경우는 자, 지금은 약간 조용합니다. 지금은 올라와주고 있죠. 박스권 상단까지 거의 다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슈팅을 좀 해줄 수 있는 준비를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덕산 하이메타 놓쳤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이메타 MK전자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대박 종목으로 금메달 같은 동메달 종목 이 MK전자를 잡아주셨습니다. 이 해당 기업이 보유한 기술 분야에서 성장성이 좀 높은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재료도 좀 많은 기업이어서요. 조금 더 관심 있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업 그렇다면 어떻게 공략해야 할까? 더 자세한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 코드 1357 입력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금메달, 은메달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은 물론이고 대막의 금메달 종목까지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두 번째 대박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이 동메달을 차지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은메달을 차지했을까요, 전문가님? 예. 리노공업입니다. 네, 리노공업을 오늘 은메달 종목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더 좋은 종목들을 메달 종목을 주고 계신데 리노공업은 좀 어떻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까요? 예. 자, ISC가 네.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배 아프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요것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리노공업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현재 테스트 소켓 를 전문으로 좀 생산을 하는 업체인데 우리가 테스트 어떤 공정, 후공정 관련된 테스트 공정, 그 다음에 패키징 공정 이런 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리노공업은 테스트인데 어떤 테스트를 하느냐 두 가지 테스트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이제 현재 웨이퍼 회로 기판을 다 그려진 상태, 그러니까 쪼개지 않는 상태의 원판을 검사하는 부분들이 웨이퍼 테스트의 어떤 시스템 방식에 해당이 되고 그렇지 않고 반도체를 쪼각쪼각 쪼개서 현재 패키징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패키징 테스트인데 요거를 현재 두 번째 방법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그 현재 자르는 조각 이거를 현재 테스트하게 집어넣은 부분들을 소켓으로 하죠. 근데 소켓을 일단은 전문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켓의 두 번째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양한 소켓에 생산하고 있는데 소켓을 했으면은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테스트 방법 중에 이제 포고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약간 볼펜 심지처럼 여러 개를 보시다시피 여러 개를 침을 놓아서 이렇게 그 현재 압력을 가해서 전기 신호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이제 포고형이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현재 이렇게 현재 볼그레이드 현재 방식 현재 폴리칩 방식처럼 또 다른 폴리칩에 또 볼그레이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하고 가짜를 이렇게 다시 압착을 좀 해주면은 압착된 어떤 흐름에 따라서 현재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모품입니다. 찌그러진 모습을 보이시죠? 위에 온판이 진짜 현재
폴립집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두 가지 방식을 다 생산하고 있는데 현재 전문적으로 생산한 부분들은 볼펜 심지처럼 굉장히 큰 포고형을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고 현재 ISC는 방금 말한 이거를 전문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순환매가 한번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침체를 보여주다가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와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체적으로 눌림목을 보이고 어떤 급등했다가 어제 사실 주말에 좀 약세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을 했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약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쉬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박스권 돌파이기 때문에 중장기의 어떤 성장성은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대박 종목, 은메달 종목 리노공업이 공개가 됐습니다. 최근에 반등 이후에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순환매가 예상되는 만큼 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잘 담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동메달 종목, 은메달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금메달 종목은 방송 중에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이 금메달에 대한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금메달 종목은 힌트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난번에 네네. 현재 2차 전지의 장비 업체 너무 많으면 네. 어렵다. 그쵸. 딱 하나만 나라에서 하나 기술을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오사트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만. 하나. 예. 여기까지 이름에 대한 힌트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이 회사가 하는 부분들이 주요 서비스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결국은 패키징이기 때문에 조립 과정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모든 기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범프, 쉘더볼에 연결할 수 있는 기술, 그다음에 웨이퍼 테스트라는 것들, 그다음에 어셈블리에서 조립하는 부분들, 각종 어떤 조립 와이어 본딩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당연히 조립 장비 가지고 하겠죠. 사람이 하겠습니까? 다 장비를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마지막에 테스트 과정.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반도체 칩을 가지고 기판에다 연결하면서 새로운 어떤 그 제품을 생산하는 모듈까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도체 칩만 웨이퍼만 주면은 알아서 자르고 알아서 포장해주고 패키징해주고 또 추가적인 PCB 부품 특히 뭐 여쪽에 DDR5 같은 게 있으면은 DDR5는 추가적으로 DRAM을 더 장착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다 해주는 그런 작업들이 현재 이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턴키 도구로서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삼성에서 현재 반도체에서 분사해서 나왔습니다. 삼성하고 끈끈한 관계. 그다음에 두 번째는 SK하이닉에서 최근 어떤 현재 수주를 받았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독보적인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해외에서 현재 이런 것들을 조립을 패키징을 하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에서도 거의 탁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보면은 일반 범핑 패키징 영업이익 10%대인데 최첨단 패키징 영업이익은 15%가 20%가 넘어가고 테스트 영업이익은 25%가 넘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패키징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모든 것을 에브리싱 이걸 하나만 한다. 그래서 현재 2차 전지에 제가 그 하나 기술이 모든 걸 턴키를 다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모든 것을 다 턴키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다. 그래서 이게 독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래 노란톡 보시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더 추가적인 것까지 다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차 전지 하나 기술이 날아간 거 보셨죠? 딱 하나만 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후공정에서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이렇게 오늘 금메달 종목의 힌트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을 확인해봤습니다. 전문가님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의 방송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이슈 포커스 달러와 글로벌 경제 흐름을 확인해 봤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우리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 반도체 업황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나 이 시스템 반도체에 조금 더 집중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핫한 상한가 종목 베스트로 확인된 종목 바로 드리머스 컴퍼니 플로 운영사죠. 네이버 인수 이슈가 어떻게 해소되게 될지 그 흐름은 어떻게 이어가게 될지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오늘 공개드린 대박 종목 조금 더 자세한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1357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